그래서 외국 애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 표현이 fucked up이거든요. fucked up.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입니다. 단어 up 정말 많이 쓰이는 애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일단 얘는 뜻이 뭐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위에 이게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단어 up은 이 위에란 에너지가 정말 강한데 그러면은 다음 네 가지 문장 한번 봐볼게요. A stranger came up to me. Can you drive up to the bus station? I ate up the snacks. Please set up the table. 자, 여기 전부 다 up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더불어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up을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있으신가요? 원어민들은요, up을 위에라고만 알고 있지 않아요. up에는 두 가지 숨겨진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일상 대화에서 정말 다양하게 써줍니다. 이 숨겨진 두 가지 에너지를 알고 말고에 따라 up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제가 그 숨겨진 up의 두 가지 에너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거든요. up의 숨겨진 두 가지 에너지.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회화에 up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바로 가보죠. 여러분이 지금 항구에 있어요. 저 멀리 배가 있습니다. 배의 크기는 어떨까요? 매우 작겠죠? 뭐 손톱만 하거나 기껏 해봐야 엄지손가락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점점 항구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올수록 배의 크기는 업됩니다. 높아지고 커지죠. 이게 바로 업의 첫 번째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가까워지는. 왜? 가까워지면 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came to me. He came to me. 뭔 말이에요? 그가 내게 왔다죠.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He came up to me. He came up to me. 이 표현 come up to 이거 잘 쓰시나요? He came up to me 이 문장은요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왜? 위로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위로 다가온다가 아니라 He came to me랑 똑같이 그가 내게로 다가왔어요. He came to me, he came up to me 둘은 뜻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up을 왜 써준 거냐? 여기서 came up to me 이렇게 말하면요 이걸 들은 사람은 이 he라는 사람이 멀리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멀리 있었는데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came up to me 그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어. 얼마큼 가까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바로 up의 에너지예요. He came to me 라고 말하면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에너지가 잘 안 드러나지만 He came up to me 이렇게 말하면은 분명히 멀리 있던 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She just, came up to me and started talking to me about crap. She just, came up to me and started talking to me about crap. 이게 바로 up이에요. 재밌죠? 그럼 이거 활용하면은 이제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멀리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아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 어쨌든 저 멀리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갑자기 날 보더니 막 달려와요. 나한테 가까이 달려와. 그럼 이것도 문장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하면 돼요? A puppy ran up to me. 어떻게? A puppy ran up to me. 그쵸? 강아지가 내게 가까이 달려왔다. 이때 up이라고 해서 나한테 위로 뛰어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문장은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A student went up to the teacher. A student went up to the teacher. 그쵸? 뭔 말이에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서도 이 멀리 있던 게 가까이 갔다라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이 가까워지는 표현해 주는 게 바로 up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Can you drive up to the bus station? 이 문장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다양한 해석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게요. 왜? 버스 정류장 가까이 운전해 달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내리겠다라는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an you drive up to the bus station? 즉 버스 정류장 가까이 대주세요. 운전해주세요. 왜요? 저 내리려고요. 저기서 내릴게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Can you drive up to the bus station? Sure, I will drive up there. 이렇게 대화문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은 다 될 수 있어요. 뭐 go, come, walk, run 다 될 수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춤을 춰서 다가가면은 댄스도 될 수 있겠죠. dance up 그러면 춤추면서 가까이 다가가다. 안 될 건 없어요. Teacher Young is dancing up to me 하면은 영쌤이 춤추면서 내게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run away 도망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up이 가까워짐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가끔 그 TV에서 coming up next 이런 표현 쓰이죠.
그럼 이제 이것도 요거랑 와닿아 있는 거예요. 무언가 올라옵니다라기보다 무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TV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다음 프로그램은 이게 바로 coming up next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재밌죠? 이제 여러분들은 come to me만 쓰지 않고 come up to me 쓰게 될 거고요. go to her만 쓰지 않고 go up to her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움직임에 up을 붙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up이 가진 두 번째 에너지는 뭐냐? coming up next. 자, 이 두 개 문장 봐보겠습니다. clean the table, clean up the table. 첫 번째 위에 거는 clean the table이고요. 밑에 거는 clean up the table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어렸을 때 clean up은 약간 대청소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어색한 게 테이블을 누가 야 테이블 대청소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대청소란 표현 자체도 우리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외국 애들은 되게 자주 쓴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clean과 cleanup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분 없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차이를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 clean도 써보고 때때로 cleanup도 써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차이를 비교하자면요. 누가 저한테 clean the ta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치워야 될 쓰레기가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딱 치워요. 얌체같이. 그리고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I cleaned the table. 왜냐? 청소를 하긴 했어. 물론 이러진 않겠지만 청소를 어쨌든 하기는 했죠. 이게 뜻이 맞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등짝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clean up the table 이렇게 들었더라면은 저는 어쨌든 쓰레기 3개를 다 치워야 돼요. 왜? up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이 행동을 완료지어라. 끝내라. 이 뜻을 좀 더 전달하거든요. 게임할 때 경험치가 100% 완전히 차야 레벨업을 하죠. 이 98%, 99%는 100%랑 매우 근접하더라도 레벨업을 하진 못해요. 무언가가 완전히 차면은 업할 수 있죠. 그래서 완료 짓는 에너지가 업은 굉장히 강해요. Clean up the table, 테이블 청소해라요. 근데 숨겨진 속뜻은 청소 끝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청소할 게 없게 만들어놔. 이거를 좀 더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에 clean your room 이라 표현해도 괜찮고요. clean up your room 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뜻은 비슷해요. set the table for dinner, set up the table for dinner. 그쵸? 저녁 먹기 위해 테이블 세팅해놔. 근데 다만 set up, up을 쓴다라는 것은 저녁을 먹을 준비를 완전히 끝내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이걸 좀 더 강조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다음 두 문장을 보면은 I ate dinner 이거랑 I ate up dinner 이거랑 두 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I ate dinner. 이거는 저녁을 먹었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그 음식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I ate up dinner. 이렇게 말하면은 남은 음식이 없어. 저녁으로 준비된 거 다 먹은 거예요. 그게 I ate up dinner.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ate the snacks. 이거랑 I ate up the snacks. 이거랑은 차이가 날 수 있죠. 한 입만 먹어도 I ate snacks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I ate up snacks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면은 남아있는 스낵은 과자는 없어야 된다. I ate up her snacks and now the basket is empty. I ate up her snacks and now the basket is empty. 그래가지고 up은 어떤 그 상황을 강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I'm screwed 이렇게 말하면은 나 망했어요. 근데 I'm screwed up 하고 up을 붙이면은 나 완전히 망했어가 됩니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up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게 up의 에너지예요. 마찬가지로 I'm messed. 나 망했어. I'm messed up.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up이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 표현이 fucked up이거든요. fucked up. 이거는 약간 비속어인데 흔히 우리나라 말로 뗐다라는 것을 전달해요. We fucked up. We fucked up. 매우 큰일이 났구나. 그게 fucked up이야. fucked up. 이거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은 맨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애들이 진짜 많이 썼어. 그래서 알아는 두면 좋겠죠. 이제 up이 왜 쓰이는지 알겠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간이 다 됐네. 이것도 time's up. 왜? 시간이 다 찬 거니까. 내가 준비된 시간이 다 이렇게 찬 거예요. 그래서 time's up 하면은 시간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up에
완료되는 완전히의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4가지 문장 다시 꺼내볼게요. A stranger came up to me. Can you drive up to the bus station? I ate up the snacks. Please set up the table. 처음 봤을 때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축하합니다. 이제 원어민들이 쓰는 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업의 2가지 에너지, 가까워지는, 완전히 이 2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2 thumbs up,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세요. 업은 이것 말고도 쓰이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So time's up. I hope I see you next time soon. Please look forward to my new video is coming up next. Bye bye.